제 이름은 박은주. 나이는 53, 서울 강남의 한 작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평범한 강사입니다. 하지만 제 삶의 유일한 빛이자 제 모든 꿈의 중심에는 하나뿐인 아들 준서가 있습니다. 준서는 올해 고3,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이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죠. 준서는 어릴 적부터 제 자랑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스스로 숙제하고 책을 읽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아이였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곧잘 하고 예의 바르고 착해 주변 어른들로부터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그럴수록 저는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준서의 성공이 곧 제 성공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고2 겨울 아들의 성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등급이 한두 개씩 미끄러질 때마다 제 마음은 초조함과 불안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불안은 저를 잠 못 들게 했고 매일 밤 불안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밤마다 준서의 책상 앞에서 조용히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부족한 엄마는 아닐까?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들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았던 한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권민호. 제가 결혼 생활 중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짧은 일탈을 저질렀던 남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불꽃처럼 타올랐던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켰지만 죄책감과 후회 속에 그와의 관계를 끊어냈었죠. 그 후 10년이 흘러 우리는 우연히 동네 커피숍에서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성공한 입시 컨설턴트가 되었다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화려한 언변은 오랜 시간 평범하게 살아온 저에게 낯선 흥분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은주야, 준서가 서울이대 목표라며? 걱정 마.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지고 합격시켜줄게. 그의 제안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준서의 성적 하락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민호는 능숙하게 제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학생을 소위 명문대에 합격시켰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 방식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준서의 부족한 내신 성적, 면접, 그리고 생활기록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돈만 내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니야? 민호는 씩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다들 이렇게 해. 증거도 안 남고 들킬 일도 없어. 은주, 너는 그저 나만 믿으면 돼. 그의 말은 제 안의 이기적인 욕망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렇게 한다는데 뭐 어때? 어차피 들킬 일도 없고 증거도 남지 않는다는데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욕망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저는 민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가 요구한 거액의 돈을 망설임 없이 건넸습니다. 그 돈은 제가 10수년간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안심시키며 준서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서의 학교 담당 선생님을 따로 만나 준서에게 없는 봉사활동 시간을 만들어내고 존재하지도 않는 독서 기록을 채워 넣었습니다. 심지어 준서가 참여한 적 없는 동아리 활동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학교 선생님도 이미 다 우리 편이야. 준서가 의대 가는데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겠어? 민호의 말은 제 귀를 달콤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준서의 학교 생활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계속해서 민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준서에게 철저하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들은 그저 엄마가 자신의 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이 번져 나갔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일까?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이 들통나면 우리 모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밤마다 죄책감에 몸서리쳤지만 이미 깊은 늪에 빠져버린 저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돈을 건넨 그 순간부터 저는 늪 속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늪은 저를,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서서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해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서울이대 최종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아들이 울면서 제게 달려와 합격 소식을 전하던 그날의 감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 나 서울이대에 붙었어. 준서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준서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과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아들의 노력이야. 내 아들은 해낸 거야.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그 감격의 순간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돈을 건네고 그의 지시대로 거짓된 서류를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합격이 온전히 아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제 행복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완벽한 기쁨이 아니었고 저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준서의 합격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고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던 몇 주 후 제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권민호. 합격 축하해. 잊지 마. 넌 내 덕분이야.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자는 제게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누리던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저와 준서의 인생을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점차 요구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준서의 합격에 대한 보상이라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와 예전처럼 지내자며 제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입학 취소되면 어쩌려고 그래? 넌 그냥 나한테 돌아오면 돼. 지금이라도 내가 한 짓 세상에 다 터뜨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그의 협박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거절했습니다. 준서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제가 보냈던 돈의 기록, 그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았던 대화 기록까지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민호의 문자와 협박 전화는 저를 공포의 늪으로 몰아넣었고 저는 준서의 밝은 미래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준서가 학교로부터 입학 심사 재검토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학교 측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에 일부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민호의 협박으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기사 속에는 준서의 이름과 학교, 그리고 제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서울이대 입시 비리 의혹, 입학 무효 가능성이라는 섬뜩한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저지른 모든 잘못이 이제는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준서의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망연자실한 상태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준서는 더 이상 저를 엄마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담겨 있었죠. 매일 밤 저희 집은 정적이 흐르거나 아니면 남편의 분노에 찬 고성과 제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서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로운 빗으로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기사에 나온 거 다 진짜야?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용기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제 안의 모든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권민호와의 과거, 그리고 그의 협박, 아들의 성공을 향한 제 그릇된 욕심이 빚어낸 입시 비리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너무나 추하고 비참했습니다. 준서는 제 말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노력이 한순간에 거짓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붙잡을 자격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준서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글씨로 쓴 편지는 단정했지만 그 내용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저는 학교에 자진해서 입학 취소를 요청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건 제 실력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대로라면 저는 평생 거짓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남들의 손가락질보다 제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게 더 두려워요. 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 힘으로 아무도 부끄럽지 않게 제 꿈을 이룰 거예요. 엄마도 이젠 솔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의 거짓말은 엄마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은 죄책감과 불행뿐이었는데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잘못된 길을 알려주었지만 아들은 스스로 올바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웠습니다. 준서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토록 젊은 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성장이었습니다. 준서의 편지는 제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저는 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준서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는 제게 다시 수능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응원할 뿐이었죠. 그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3년의 시간을 오롯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대입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지방 국립대 의대 합격. 비록 과거에 합격했던 서울이대보다 이름값은 낮았지만 저는 그 어떤 순간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던 준서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과 좌절 대신 당당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합격 통지서를 제게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엄마.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준서는 예전처럼 작고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성장을 이룬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알려주지 못한 진실과 용기를 그는 스스로 깨닫고 실천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스승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 한 장의 거짓된 증명서가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진실을 향한 아들의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바로잡은 아들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진심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말입니다. 제 욕심은 결국 제 스스로와 아들의 삶을 망가뜨렸지만 준서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거짓은 잠시 동안 화려하게 빛날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히 빛나고 끝까지 남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정직과 노력으로 이룬 성공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고민하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이 말을 전합니다. 정직한 사랑만이 진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명문대 합격이 아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길이 비록 더디고 힘든 길일지라도 결국 가장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의 편지는 제게 거울이 되어 제 추악한 욕심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에 짓눌려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밤 떨리는 손으로 입시비리 고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낯선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권민호에게 어떤 협박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절망과 공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고백을 이어갈수록 점점 확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가 어떤 방식으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속여왔는지, 위조된 생활기록부와 가짜 합격증을 만들어내며 입시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그의 수법은 정교했고 그가 남긴 흔적은 제게도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고발센터에 넘겼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권민호가 대규모 입시 사기단의 중심 인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준서를 포함한 여러 학생의 위조된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저를 협박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입시계에서는 영원히 퇴출되었습니다. 민호의 구속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개 사과문을 작성해 언론에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잘못을 세상에 알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죄인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오직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아들과 여러 가정에 상처를 주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과문이 발표된 후 세상은 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저는 교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생을 수학 강사로 살아온 저에게는 그 또한 큰 고통이었지만 저는 그 비난을 모두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직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편지 속 엄마도 솔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준서처럼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보며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부에 지쳐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성적에 목매며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상담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적만이 아이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부모의 욕심이 아이의 꿈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제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는 상담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